왜 블로그로 쿠파스를 하면 저품질에 걸릴까라는 제목을 한번 적어봤어요. 2중 아니면 3중으로 요즘 최근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제휴 마케팅 시장이 이전보다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제휴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CPA,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정보가 올라왔을 때 그로 인해서 뭐 한 건당 얼마씩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 많이 사용됐던 제휴 마케팅의 대표적인 부분이었죠. 뭐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현재는 페이스북도 이전보다 DB를 추출하기가 많이 어려워졌고, 지금 이제 블로그나 사실 네이버 이쪽을 활용한 CPA 쪽 그런 DB 딜이 사실 좋은 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비해서 DB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만 사실이에요. 그에 맞춰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제휴 마케팅이라고 요즘 최근에 이제 부업을 많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에도 계속 했던 거고 이야기했던 거지만,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줄여서 쿠파스라고 하죠. 예. 블로그 같은 경우는 했을 경우에는 여러 블로그를 쿠파스를 하면서 저품질도 되고 많이 날렸는데, 뭐 그 부분은 여전히 계속 유효하게 저품질의 위험성을 안고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 한번 몇 개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 블로그 쿠파스, 즉 쿠팡 파트너스는 N사에서 막으니 어렵고, 또 한 가지 이제 게릴라 역시, 즉 커뮤니티 마케팅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제 게릴라 마케팅 같은 경우도 쿠팡 파트너스에서, 아니 요거는 쿠팡에서 요즘 많은 약정 변경을 하면서 어려움을 좀 겪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고수가 아닌 뭐 일반 입장에서 이야기지만, 최근 쿠팡 약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진행 시에는 일단 리스크가 더 높아졌죠. 뭐 지식인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지식인 역시도 여러 가지 비일비재하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크니까 다시 좀 제약 요소가 더 커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즉 실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더 연구하고 퇴퇴해보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어려워진 것만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요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많은 진행을 요즘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고민이 좀 많죠. 또 블로그 역시 그 중에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관건은 일단 블로그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수익을 높이면서 저품질 가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이미 이 부분에서는 몇몇 분들, 카페 같은 데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답을 찾은 분들이 있죠. 강의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해봐야겠죠.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블로그에 들어가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관련해서 추측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부분들 경험을 바탕으로 봤어요. 첫 번째는 블로그에 들어가는 글의 품질을 높여라. 이거는 블로그 생성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도 상위 노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하나의 로직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 이거는 쿠팡 파트너스에도 어쨌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즉 여기는 뭐 체류 시간이라든지 사진 퀄리티, 뭐 여러 가지 뭐 글 길이라든지, 어쨌든 체류를 오래 할 수 있고 이 글이 신뢰가 되는 글이라는 부분을 어쨌든 네이버 쪽 AI 봇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진이 더 중요할 수라고 내용을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일단 사진이 글 못지않게, 아니 글 이상으로 어쨌든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단 사람들은 어쨌든 글도 많이 보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더 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진마다 그 메타 값이 다 있는 건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진마다 메타 값이 있고 이 부분이 하나의 관건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진을 찍을 때 직접적으로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 사진을 올리는 것이 좋겠죠. 이런 부분 또한 유사문서의 반복이나 이런 저품질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진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쿠팡 파트너스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쿠팡 파트너스가 아닌 정상적인 블로그 정보성 글을 쓰는 데는 이건 당연히 알고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를 활용할 때도 최대한 저품질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링크 때문만은 아니지만 링크도 위 글들 1번, 2번
제품을 포함해서 링크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에 저품질로 되는 부분에. 뭐 이건 뭐 개인차가 있고 생각이 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링크도 하나의 글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쿠팡 관련된 글을 쓰거나 그 링크를 달아서 최종 정착지로 쿠팡으로 가게 했을 때는 그게 저품질로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즉 글 누락되고 그게 장기화됐을 때 페널티가 쌓이고 쿠팡 저품질로 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고 정성 포스팅을 해도 저품질을 해서 이렇게 링크를 넣었을 때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링크 역시도 최근에 네이버 QR을 쿠팡스로 또 활용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죠. 그래서 뭐 블로그 외에 BLR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방법 이것도 있어요. 이걸 또 방법 찾아낸 분도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지만 링크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변하는 링크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디렉션이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나마 최선인 것 같고요. 더 초고수 분들 사실 몇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은 다른 방식들을 활용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수익을 내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미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장소를 불모지를 찾아서 거기에서 본인만의 그런 영역을 확장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일단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원래는 해외 어필리에이트 쪽에서 따서 다시 따서 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된 거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개정하고 변경한다 보면 점점 이제 수익률도 최초에는 8%였나?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제 뭐 3% 떨어지고, 물론 뭐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좀씩 다시 올려주고는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쿠팡 파트너스만 봐야 되나?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서 해외 어필리에이트 같은 경우, 즉,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처럼 여러 가지 해외 사이트가 있죠. 물론 영어를 하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요즘은 번역기 같은 거, 파파고 같은 것도 있고, 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좀 금방 또 어려운 영어가 아닌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거 좀 하는 방법을 알아서 하면은 해외 어필리에이트도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블로그를 꼭 쿠파스 수익화용으로 이렇게 물음표를 했죠. 저품질을 두려야만 할까? 이렇게도 했는데 이 부분은 검색이 있어서 높은 비중 차지하는 건 현재 네이버는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할 땐 당연히 더 우선권을 주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보통 저품질이 걸리면은 네이버가 노출이 안 되고 뭐 다음이나 다른 사이트가 검색이 노출이 우선적으로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한번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말하면은 꼭 높은 조회수를 발휘하고 꼭 네이버에 노출될 필요만은 없다. 이 부분이 하나의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과 다음 비롯해서 다양한 검색 사이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기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블로그에는 네이버 블로그하고 TSOE 블로그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구글 블로그도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저도 구글 블로그는 활용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활용해볼 수 있고 워드프레스도 활용해볼 수 있어요. 사실 워드프레스를 잘 다룰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징과 각각의 수익 부분에 있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꼭 정보성이냐 풋바스용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부분 한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 시 개인 사업장에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이 많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체험단 이렇게 해서 광고하는 업체들이 많이 좀 연락을 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성기능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사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검증이 안 된 블로그라든지 업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업체와 그 블로그의 성향이 그 주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맞지 않는데 무분별하게 해서 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
부정적인 피드백이 온 거죠. 예,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사실 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요. 예,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직접 그런 블로그나 이런 SNS 쪽을 활용해보고 좀 배우고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선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게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나면은 나중에 마케팅 업체, 대행 업체를 같이 연결을 할 때 최소한 그쪽에 대해서 속거나 안 좋은 쪽으로 손해보는 차례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부업적인 마케팅 외에도 분업과 연결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 저도 뭐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사업을 어떤 진행을 하고 있진 않으니까 한계성은 있지만 제 지인분들 중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통해서 같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 같이 연결해서 제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